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영상으로 마지막으로 올릴 지문인데요. 수소 연료 전지에 관한 지문입니다. 푸는데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기술 지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시각화 전략, 그리고 두 번째 식이 나왔을 때 혹은 비례관계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밝혀주고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이거 꼭 보고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문제 구성부터 보고 본문 들어갈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 있고요. 특히나 기술 지문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사실 확인 자체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혹시나 집중력 떨어질 때 그때그때 체크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기억, 니은, 비교 있죠. 뭐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억, 니은에 관한 진술 끝나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 푸는 순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12번 밑글의 A랑 보기에 B를 비교하며 탐구한 거. 이거 저번에 우리가 봤던 그 A 기법과 B 기법 지문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비슷한 구조를 좀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을지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문단 볼게요.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면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친환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건데요. 지문에 모두 나올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이 과정들을 분절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시오.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자, 지금 생산 과정에서의 친환경성 얘기한 거죠. 그리고 생산된 수소 기체는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다 좋아요. 청정 에너지원이고 언제든 친환경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쓰다가 터지고 부피 너무 커서 여러 곳에다가 나눠 보관해야 되고 하면 에너지원으로 편하게 쓰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저장 및 운송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피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액화수소 방식이 제한되었지만 저장 및 운송 시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 극저온 돌리려면 또 여러 가지 에너지를 부차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액화수소 자체도 폭발 위험성이 있고 부피가 큰 문제는 덜 수 있겠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액상 유기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이 됐대요. 그래서 그냥 수소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수소를 저장 및 운반하는 다른 형태를 수소 운반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의 두 가지 유형이 첫 번째는 액상 유기화합물 형태, 두 번째는 액화 암모니아의 형태인 거죠. 얘네를 쓰면 어떤 점이 개선된다? 바로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는 혹은 극저온의 조건, 문제를 우리가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얘네들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 원리는 뭔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선생님이 기술 지문 혹은 과학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거 거시적인 과정의 목표 자체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액상 유기 화합물과 액화 암모니아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수소 활용하기 위함이겠죠.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어떤 복잡한 진술이 나오더라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뭘 찾아가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수소 나왔어 안 나왔어를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수소를 잘 탐색하면서 이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액상 유기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톨루엔과 메틸사이클로헥세인이라는 두 화합물 간의 상호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 액상 유기화합물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네 둘의 상호전환을 많이 쓴대요. 지금 보니까 근데 상호전환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활용을 한다는 건데 보통은 이거에서 이걸로 바꾼다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상호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조금 읽어보면서 판단을 할게요. 이는 톨루엔의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상호전환이라는 말 바로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자, 요거 도식화해서 과정을 나눠보면요. MCH가 뭐로부터 오냐면 톨루엔하고
수소가 결합해서 MCH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MCH는 다시 뭐가 되냐면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MCH를 톨루엔을 뜯어내면서 그 사이에 빠져나오는 수소를 뽑아서 우리가 에너지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톨루엔과 수소로 MCH를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소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톨루엔 분자 하나에 3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들면서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이것도 머릿속에 그림 그려가면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3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하는데 톨루엔 분자 하나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2개씩 만든다고 하면 여러 개가 더 생기는 거겠죠. MCH는 취급 안전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므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액화수소 활용하기 위한 혹은 기체수소를 운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못 쓴 이유가 뭐예요? 수소의 저장과 운송 부분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석유의 저장과 운송 많이 해봤기 때문에 MCH 활용하는 거 큰 문제 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MCH가 액체이므로 증발 및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도 거의 없다. 하지만 톨루엔과 MCH의 상호 전환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 반복되어야 되겠죠? MCH 형태로 유통하고 저장했다가 수소 필요하면 톨루엔으로 변환시켜서 수소 뽑아냈다가 그리고 다시 저장 용이하게 하려면 MCH로 돌렸다가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게 되나 봐요. 그래서 반복된다라는 정보는 여기서 처음 알게 되었지만 추론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내용이고요. 다만 이 사이가 하지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합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게 MCH 즉 액상 유기 화합물을 이용하는 방법의 한계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위는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하면서 지금 암모니아에 대한 새로운 내용 전개되고 있죠. 혹시나 MCH에 대한 내용이 너무 힘들었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잠깐 사실 확인 갔다 오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수업 시간에 풀어봤더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암모니아에 관한 내용까지 설명을 하고 사실 확인 풀어볼게요.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그러면 암모니아는 질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봤겠지만 우리가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를 뽑아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물로 유통하는 것보다 암모니아 형태로 유통을 하는 게 혹은 운송을 하는 게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겠네요.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생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해서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대요. 이미 비료 산업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가지고 저장 및 운송하니까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 여전히 어렵지 않아요. 마치 앞에 MCH에 관한 어떤 특성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라고 하면서 역시나 단점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비교대조 선생님이 너무 많이 강조해가지고 이 지문에선 따로 얘기하면서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공통점 기존 인프라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소 뽑아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MCH 같은 경우에는 화합물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높은 독성이 있다라는 거 비교 가능하겠습니다.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 자, 앞에서 추출 방식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추출 방식 얘기할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열분해가 있다라고 하니까 열분해가 갖고 있는 특성 얘기하려고 하나 봐요.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분해함으로 인해서 뭘 꺼내야 되겠어요? 수소를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수소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그거 추적하면서 가볼게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역시 암모니아가 분해돼서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설명 한 번 더 해주고 있고요.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기체, 수소기체의 몰수비는 2대 1대 3이다. 자, 잠깐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거. 암모니아를 반응을 시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소랑 더하기 수소가 얻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몰이 뭔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니까 원자 또는 분자의 개수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뭐 양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분의 방식을 통해서는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지는데 부반은 거의 없다. 둘 다 모르겠는 단어니까요. 여기서 이 단어를 썼다는 건 혹시 정의가 나오려나 하고 보니까 바로 뒤에 정의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환율은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로 나눈 값이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0.9 이상의 전환율이라는 건 0.9라고 해볼게요. 이상 빼고 내가 10개를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몇이 반응이 끝나야만 전환율 0.9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9개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10개를 넣었더니 9개가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반응한 암모니아의 비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 반응을 해서 뭐가 얻어지냐면 질소기체랑 수소기체가 얻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9라면 질소기체는 4.5 정도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3이라고 한다면 13.5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전환율을 경계에 두고 반응하기 이전과 반응한 후 결과물에 관해서 그 경계를 좀 두고 생각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반응이란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 의도된 생성물 외에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을 뜻한다. 지금 우리가 뽑아내고 싶은 거 수소는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될 것 같고, 암모니아를 질소랑 수소의 결합이라고 하니까 기체 몰수비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질소기체랑 수소기체를 뽑아내고 싶은 것 같다라는 거 추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암모니아 그리고 앞에 있었던 액상 유기화합물의 일종인 MCH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소 뽑아내는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문단에 보면 수소의 대표적인 활용법인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테마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일단 사실 확인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가능하면 이 열분해 방식에 관한 얘기 그리고 앞서 있었던 이 기억, 니은 비교 문제도 같이 다뤄볼게요. 자, 첫 번째, 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럴까요? 재생에너지로 물 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MCH 휘발유랑 비슷하다라는 내용 앞에 너무 대놓고 있었고, 그다음에 광분해 방식으로도 분해 가능하다라고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언급되어 있었어요.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되는 물질은 수소와 산소다. 아직 안 읽어서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수소 연료 전지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소 연료 전지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잇따를 수도 있겠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억, 니은 풀어보면요.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MCH고 니은은 암모니아죠. 기억은 증발기체가 많이 발생하므로 누출 위험성이 크다. 액체라서 별로 없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니은은 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크지 않다. 독성 높아서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니은은 운송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기존 운송체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기억은 니은보다 분자당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MCH 분자 하나에 탄소랑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드는데 수소 분자 3개 결합하니까 총 2개씩이라는 거 고려하면 적어도 6개 이상 들어있게 되겠죠. 근데 암모니아는 분자 하나에 몇 개 들어있다고 했어요. 3개 들어있다고 했기 때문에 MCH가 더 많을 겁니다.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존 인프라를 사용해서 저장할 수 있다. 달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기존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둘의 공통된 지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윗글에 A, 보기에 B 비교할 건데 지금 전환율에 대한 개념, 부반응에 관한 개념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문단하고 2문단은 지금 거의 필요한 것들 다 뽑혔기 때문에 3문단하고 4문단에서 정답 근거 추출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과학자는 전기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반응기를 고안하고 이를 사용해서 수소기체를 얻고자 실험을 수행했다. 이 전기분해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10몰을 공급했을 때, 자 그럼 공급한 암모니아 10이고요. 6몰의 암모니아만 반응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환율은 0.6인 거죠.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가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몰수비가 훨씬 더 높았잖아요, 수소가. 그러면 얘가 2라고 했을 때 수소기체는 9몰이 생성이 됐겠죠. 이때 원치 않았던 물질인 암모늄 이온 이런 애들 뭐라고 했냐면 부반응 물질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최종 물질로 꽤 많이 나왔다. 아마도 이러니까 열분해를 쓰나 봐요. 부반응도 별로 없고 전환율도 높으니까요. A에서 질소기체를 생성하는 것과 달리 B는 질소기체를 생성하지 않겠군. 그럴까요? 지금 보면 질소기체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은 질소랑 수소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암모니아 분해하는 반응기를 고안했다고 했으니까 이렇다고 추론하기가 어렵겠습니다. A에서 생성된 수소기체는 B에서 생성된 수소기체와 달리 부반응에 의해서 생겼겠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 자체가 수소기체이기 때문에 이거 부반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A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 전환율은 B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 전환율보다 적을까요? 지금 보시면 B 전환율이 더 작고 A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B는 A와 비교할 때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양의 수소기체를 생성하겠군.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환율의 취지인 거잖아요. 전환율이 더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B 기법이 수소기체를 더 적게 만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 4번이고요. 몰수보다 더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가 생성된 것이겠군. 몰수비를 고려해보면 이거는 읽자마자 잘못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달리가 아니라 둘 다 공통된 점이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어휘 문제 하나 남아있으니까 4문단에서 요 4번, 5번만 10번 해결하고 가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인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로 자, 그럼 수소에서 어떻게 전기가 나오는지 그 과정을 쫓아가야 되겠죠. 산화극, 환원극, 전해질, 도선으로 구성된다. 자,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전자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얘기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이 연료전지의 구성과 수소 혹은 전자의 이동 경로에 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게 시각화 잘 해야 된다라는 내용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산화극에서는 공급된 수소가 들어와요.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수소이온, 전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그러면 이 수소이온은 어디를 따라가요? 전해질로 나갈 테니까 산화극하고 전해질이 붙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환원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수소이온과 전자를 만나서 물을 생성한다. 자, 그러면 전자가 이제 도선을 따라서 이동할 거고요. 여기가 도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 도선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환원극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지라는 게 양 끝에 극을 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선이 어떻게 보면 그 전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환원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수소이온과 전자를 만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환원극은 도선하고도 붙어 있어야 되지만 뭐랑도 붙어 있어야 돼요. 전해질하고도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 도선이 쭉 이어주면서 여기에 환원극에서 여기에 있었던 수소이온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있었던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수소이온과 전자를 만나서 물을 생산한다 라고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전자가 도선을 통해 환원극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에서 전기 생산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밑에 공백을 너무 안 둬가지고 글자에 조금 겹치는 상황이 생겼는데, 어쨌거나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다라는 사고의 방식을 보여준 거니까 여러분만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의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라는 건 부반응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리고 문맥상 이것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한자어라서 조금 어렵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으나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가 왜 아닌지는 꼭 각각의 내용을 찾아보시고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 다시 확인해 보실 거, 비교 대조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셔서 전환율에 관한 수식 있었는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시각화 전략, 그 다음에 과정 지문, 과정을 다루고 있을 때는 거시적인 과정의 목표를 반드시 고려해서 읽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해서 지문 푸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